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여행 레저역인데요. 사연관 차장님이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떠나고 싶은 거죠.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보내려고 그랬는데, 네. 저도요 그러니까 저 좀 보내주십시오. 말문이 콱 막혀버리네. 네. 그러면 경호증권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방송국 대표님께는 그러면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맞탈 한번 해보죠. 뭐 허락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여행 가면 지금 어디 가고 싶으시죠? 일순위는? 글쎄요. 일단은 저도 해외 쪽을 네. 한번 좀 나가보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는 한번 다녀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해외 쪽으로 조금 장기간의 휴가를 내고 한 열흘 이상 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꿈만 같은 소원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스페인의 산티아고길 아닙니까? 800km를 걸으려면 네, 30일이 필요해요. 30일 동안 걸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사 잘리겠지 갔다 오면.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네요. 네, 너무 많이 걷네요. 그래서 못 가고 네. 있어요. 자, 여행 레저 기대감은 사실 리오프닝 되고 있는데 우리는 네. 항상 뭐 주식이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면세 얘기도 했었고 사실 항공주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행주 했어요. 얘기는 최근에 안 한 것 같아서요. 네네. 사실 여행사가 죽다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인원도 힘들었죠. 줄이고 근데 네.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오늘은 노란풍선 또 흑자 전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노란풍선은 뭐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상장 폐지 우려 가능성도 있었는데 맞아요.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수요가 강하게 네. 몰리면서 그동안 이제 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이 약간 보복성 보복 여행을 수요, 간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지는 경기 침체 상황이라던가 다들 이제 영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 있게 이 여행 수요가 나올지 여부는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관리 종목까지도 네. 이제 지정이 될 뻔한 그런 위기를 거쳤는데 이 노랑풍선의 조금 장점,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확고한 좀 고객층, 마니아를 확보를 한 여행사다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두각을 보였던 그런 실적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가의 경쟁력도 굉장히 좀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있는데 에어프레미아예요. 에어프레미아. 네, 이쪽과 함께 이제 노르웨이. LCC면서 장기 운항도 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쪽에서 그쪽에 이제 노르웨이의 오슬로 쪽 이것도 약간 마니아층이 이제 많이 찾는 여행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마니아가 많이 찾는. 네,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와는 조금 차별화된 상품을 여기에 가면은 이런 데도 갈 수 있겠네라는 고객층들을 차별화해야 돼요. 옛날처럼 맞아요. 그냥 깃발 다니고 이런 거 갖고는 이제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네. 되고요. 가격 경쟁력도 다른 쪽들이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상품을 가지고 출혈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어렵게 살아남았는데 여기에서 또 도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 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기업의 특화된 상품들을 자꾸 개발해서 판매하고 결국에는 여행의 수요 급증이 흑자로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행사들도 선호가 있죠. 예전엔 뭐 하나투어가 있어요. 1등이었고 그죠? 어려워지면서 모두투어도 이제 하나투어가 모두투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도 있어 그죠? 네, 많아요. 노랑풍선도 있고 네. 많이 있는데 근데 노랑풍선은 오늘 8% 급등했습니다만 최근에 하락한 거 보면 그죠? 맞아요. 네. 아직 갈 길은 먼데요. 거래는 오늘 많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한 10% 올랐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과 함께 제주도에 네, 그 카지노. 드림타운가 네, 뭐 이제 맞아요. 카지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영향으로 좀 더 올랐나 보죠. 네. 맞아요. 예. 이게 리오프닝이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예.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먼저 올라갔던 것들이 여행 쪽하고 항공 쪽하고 카지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는 한데 먼저 좀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는 중국 쪽에서 약간 수요가 이연됐던 것 같아요. 중국의 VIP 이쪽으로 유입될 거다 했는데 안 열다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런 것들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항공편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상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3월 말부터 우리가 중국의 항공 운항 편수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3월 말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상해, 제주, 직항이 일 4회 정도 운항을 하는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의 또 주요 도시가 있죠. 항저우라던가 이런 쪽, 베이징 같은 쪽들로 주요 도시의 항공편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본 같은 쪽들이 먼저 회복이 약간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일본과 한국이 이제 무비자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쪽의 고객들이 먼저 VIP가 유입이 되면서 카지노 실적 좋아지네 했는데 중국이 바로 뒤따라서 오지 못하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꺾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오프닝 섹터에서도 돌고 도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조금 특수가 있어요. 중국의 노동절 이런 또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이 또 마카오에 정키시라고 해요. 단체 이제 갬블링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막아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같은 특별 도시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30일인가요? 아마 무비자로 이쪽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약이 2002년도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그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카오 쪽을 못 가는 수요까지도 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제주도에 일단 들어온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을 못해요. 30일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주도만 무비자. 그렇죠. 제주도에서 소비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K나 지난번에 이제 그 카지노도 갈 때 롯데관광개발은 못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도 움직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행 얘기 나오면서 네네. 카지노도 있잖아. 이게 맞아요. 같이 좀 맞물린 것 같고요. 네. 네. 여행이나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레저 얘기하면서 그레디언트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이거 뭐 미국 기업입니까? 그레디언트 이름도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인터파크. 인터파크에서. 네네,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쪽도 여행을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인터파크 통해서 항공권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여행 수요가 촉발이 되면은 당연히 국내보다는 아까 저희가 대화 나눈 것처럼 예. 해외로 나가고 싶다 하는데 항공을 그런 쪽들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수요 때문에 오늘 강하게 좀 네.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놀자 나스닥 상장 얘기도 계속 있어서 오늘도 그 얘기가 좀 회자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 15일이었나요? 현지 시간으로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간판에 야놀자의 기업 인수를 축하하는 광고가 떴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야놀자가 돈 주고 거기다가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요? 뉴욕시에서 한 거예요? 예, 나스닥 쪽에서 나스닥에서 전광판 운영하니까. 니네 왜 빨리 이쪽으로 상장 안 해? 라고 하면서 약간의 콩고물을 던져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도 띄워주는데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빨리 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파급 효과가 크게 광고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대표분도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예전엔 사실상 숙박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하는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여기 한국이 좁다라고 느껴질 만큼 국제적인 인수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인터파크 아까 얘기했던 기업을 인수하는데 한 3천억 정도를 작년에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백미다. 라고 보여질 만큼 기업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주요 M&A가 화면에 나가는 것들이 지금 호텔 나우라던가 가라, 뭐 데일리 호텔 이런 쪽으로 해서 호텔뿐만 아니라 호텔의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까지 그런 기업들을 모두 아울러서 전체적인 M&A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한 게 고 글로벌 트래블이에요. 이쪽이 이스라엘 여행 솔루션 회사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여행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또 국제적으로도 인수를 하고 있는 행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파크 3천억 베팅 외에도 작년에 이제 숙박 예약 플랫폼인 젠룸스 그리고 호텔의 객실 관리 솔루션인 기업 인수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우리는 예. 국내 좁아 해외로 나가서 상장할 거야라는 행보를 계속 그동안에도 무언의 M&A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죠? 네. 야놀자 광고가 나올 정도. 야놀자 영어로 뭐예요? 그럼 야놀자. 글쎄요. 와우. 렛츠 플레이? 플레이? 네, 뭐 그런 쪽이겠죠. 야놀자 이런 거 아니야? 예, 발음이 상당히 예, 타임스퀘어. 좋으신데요. 네. 타임스퀘어에서 시간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옛날에 그 싸이가
여기 타임스퀘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공연한다고 네. 그랬더니만요. 네. 네. 여고생들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가가지고 왜 공연을 안 하냐고 이랬다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네, 설이 있어요. 네.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원래는 네, 맞아요. 타임스라는 신문사가 있던 앞 광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타임스퀘어 하면 되고 타임스퀘어죠, 그죠? 네, 맞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좋은 지적해 모양이다 주셨어요.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타임스 스퀘어. 네, 근데 사실은 그레디언트 얘기했지만 이런 게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기 어려워요. 네네. 야놀자 얘기 나오면 급등했다가 아니다 그랬다 그죠? 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 차장님 보시는 탑픽 종목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게 저번에 저 얘기했던 거랑 또 겹쳐요. 네. 근데 이쪽이 그 외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 환급 서비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텍스프리. 네, 맞아요. 그때는 아마 면세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다. 근데 그쪽에도 스와니 코코라는 기업이 인수가 되어서 추가 지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도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여행의 수요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들 한 번만 더 반복 학습을 해드리면은 일단 2005년에 설립이 됐어요.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대행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주로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사후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의 일환을 이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잘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수요라든가 아웃바운드 수요들이 종합적으로 아웃바운드가 점점 더 크게 증가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외에도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것도 또 다 리오프닝과 엔터 이런 쪽과도 결부가 돼요. 글로벌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한류를 찾으려는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다 구입을 하고 세금 환급을 받아가겠죠. 그만큼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여행 레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노는 건 다 좋아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역에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지하철이 연착하게 생겼네요. 다음 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